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안재원입니다. 우선은 이런 심포지엄을 열게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30주년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문화예술교육학과에 있는 상황 안에서 지역성을 같이 고민하는 주제로 요청을 주셔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공간은 저한테 굉장히 특별해가지고 제가 오면서 나름 설렜었어요. 14년 전에 이제 도봉구랑 제가 이제 아시테지라고 하는 곳에 다닐 때 이곳에서 이제 다문화 3세대 같이 이제 제가 연극으로 한 5주 동안 놀고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과정 연극을 수업을 하고 올렸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고 또 그때 여기서 축제도 제가 이제 기획했던 축제를 같이 이제 다문화 3세대 분들 함께 모이셔가지고 즐기고 또 공연하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춤추시던데 심포지엄 분위기가 그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네, 서론이 살짝 길었네요. 자, 우리 선생님들 혹시 저는 사실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사실 엉뚱한 상상에서부터 출발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학부 기반은 연극이라는 것을 전공을 하다 보니 내가 사는 곳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생활하는 유한한 존재이다 보니 내가 사는 곳이 재미난 어떤 극장이 되는 상상 그리고 내가 자주 가는 곳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다양하게 그리고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예술을 조금 내가 기획해보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지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한테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우리 거의 대부분 도봉에 살고 계시거나 또는 도봉에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걸로 아는데 지역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하는 말과도 많이 치환이 되죠. 자, 그런데 요새 이제 공동체 하면은 우리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도봉문화 이제 튜토리얼 이어하기라고 하는 문화매개자 양성 과정에 제가 이제 특강을 했었는데 되게 이색적인 것은 20대 초반부터 60대 후반까지 계셨었어요. 그분들과 함께 공동체라고 하는 것, 당신이 누리고 싶고 또 실제 활동하고 싶은 커뮤니티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달랐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왼쪽 밑에 보면 이거 유명한 그림 작가가 그린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은 도시 안에서 점조직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도시 공동체. 이제 오른쪽 화면이 이제 이전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이 누렸던 어렸을 때 읍면동 단위의 그런 전통적인 어떤 도시 공동체 이런 모습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돈과 상관없이 거주하고 싶은 공간이 있다면 어떤 곳이에요? 그리고 또 활동하고 싶은 공간은 좀 어떤 커뮤니티나 공동체인 것 같습니까? 자, 이렇게 사실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이 있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바쁘다 현대사회 많이 얘기하지만 다시 공동체의 관심들이 주목받는 현상들을 섭섭지 않게 봅니다. 사실 공동체의 기본적 개념은 이제 사회학자인 김현희 또는 이제 맥키버가 얘기했던 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공간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항상 양날의 검으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지역성과 동시에 요새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특히나 우리 문화 이쪽으로 갈까요? 안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나오나요? 네. 여기 송출되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문화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공동체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한 지역 안에서 우리가 유대관계를 상호작용하면서 누린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공동체 또 공동체 감정적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 선생님들께 퀴즈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시화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홍콩과 또 이제 싱가포르가 더불어서 굉장히 도시화가 많이 된 곳이라고 하는데 그럼 도시화라고 하는 특징, 우리 나라 예전에 3요소 배우셨을 것 같아요. 국민, 영토, 주권. 도시의 그럼 3요소 이 세 가지를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
그리고 또 어떤 토지 건물, 마지막으로 활동. 이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다양한 곳, 그리고 또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곳에서 이제 그럼 공동체나 이렇게 커뮤니티가 지속되고 있는 곳들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라고 해서 이제 들여다본 연구가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목적이 갖고 또 방향성,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의미나 진화,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적인 형태들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하죠. 선생님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셔도 좋아요. 도봉구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요. 뭐 둘리뮤지엄, 그쵸? 많이 얘기하고, 또 벚꽃축제. 그리고 이번에 또 9월에 또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도봉산 많이 얘기하죠. 요건 뭐죠? 응봉이랑 학봉이, 예, 도봉의 마스코트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심상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이미지라면, 실제로 이제 가시화된 수치적인 부분을 이제 봤을 때, 도봉의 이제 인구적인 부분이 왼쪽의 현상이에요. 어떻죠? 태어난 친구들, 보다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보다는 이제 고령층이 좀 많지만 특히나 15세, 19세가 급격히 줄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봉 고등학교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폐교 확정이 되고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학교가 1학기 늘봄학교라고 하는 국가 정책으로 이제 초등학교 1시에서 3시에 이제 아이들 돌봄이나 이제 예술 형태를 같이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가인초를 저희가 같이 이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가인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좀 저희 프로그램을 많이 애정해 주셨던 이유가 초등학교 아이들의 다양한 사회 정서를 예술로 만나는 작업을 했을 때 그 가인초에 굉장히 이제 어떤 교사 선생님께서 되게 의지가 강하신 가운데 이렇게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욕구는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또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도봉하면은 그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은 정주 의향을 확인한 결과는 다소 이제 높게 나타나요. 다른 서울시 시 단위의 분석 그 기준으로 의하면은 어느 정도 정주 의향은 높게 나타나는데 생활 만족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건 의료 서비스, 주거 환경, 복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 돌봄의 이슈, 1인 가구의 우울, 외로움, 심리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한 케어. 그래서 이제 우울감 그리고 돌봄 이런 이슈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또 성인이나 노령층에도 굉장히 당면한 과제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지역의 특징이자 또 현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지역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인구 구조적인 변화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겐 다소 익숙할 수도 있고 생경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오늘 파트를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말씀을 드리고 다시 또 지역에 대한 이야기 드릴게요. 자,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단어를 아마 거의 나는 조금 들어봤다 하시는 선생님 있으실까요? 네. 오, 우리 선생님 용기 있게 손 들어주셨는데 제가 이따가 제가 쓴 저서 한 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기회를 얻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 아까 아신다고 했는데 이따가 제가 어떤 그렇게 아시는지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문화예술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용어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기표를 떠나서 이제 의미적으로 본다면 예술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와 특권층이나 아니면 기능이나 장르 중심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닌 문화라고 하는 보편적인 어떤 부분과 예술적인 영역이 합쳐져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예술적인 향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도봉문화원에 뭐가 있죠? 여기 소공연장이 있고 또 1층에 최근에 뭐가 생겼죠? 공연장도 있고 또 갤러리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작년에 이제 도봉문화원에서 저한테 이제 의뢰하셨던 것 중에 이제 고령화 인구의 도봉문화원에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정리를 원하셔서 했는데 실제로 도봉문화원에서 10년, 20년 다니셨던 50대, 60대, 70대 분들을 제가 이제 FGI를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깊게. 공통적인 의견이 10년 이상 다니셨는데 그 동기, 아까 목적, 열정, 방향성 그 동기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했던 거를 또 여기 갤러리나 공연장이나 그리고 내가 삶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게 문화예술 교육이에요. 네. 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걸 조금 더 학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독일에서 이제 조금 예술교육이라는 학부가 처음 생겼을 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본인의 어떤 반성적인 의미로 예술가들이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그리고 교육가들이 과연 예술이 진정한 예술이 맞나, 어떻게 보면은 몬스터적인 사람만 기르는 어떤 나쁜 상상력이나 고립된 상상력이 아니라 다시 예술이 뭐고 교육이 뭔지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간도 이전에는 문화예술 교육이 처음 막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한 지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 말이나 정책 영역에서 정착한 지요. 그래서 학교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아동 청소년 중심의 예술 교육이 다소 많이 이제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이제 사회나 지역 그리고 다양한 공간에서 이제 일상화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이 각광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굳이 생애주기로 친다면 태아부터 뱃속에 있는 아기부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태아문화예술 교육이 나름대로 오래 브랜딩을 해서 자리 잡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또 청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문화 튜토리얼 이야기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문화예술 교육이나 문화매개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활동하기 원한다는 거. 저는 그래서 이제 일과 연결되는 어떤 경제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되게 놀라운 발견점은 이들이 내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게 저한테는 굉장히 또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장년 선생님들 또 노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지역 대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워낙에 이제 지역 중심의 여러 문화 정책이나 풀뿌리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개인의 삶에 되게 중요한데 노인이 되고 나서는 내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게 중요한 이슈라면 지역 대비라고 하는 말을 이분들도 이제 지지난주에 얘기할 때 어떤 선생님이 쓰셔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냐면요. 존 듀이라는 사람인데요. 문화예술 교육에서는 나름 중요해서 제가 굳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 손 드신 선생님도 나중에 이제 듀이처럼 지역문화예술 얘기할 때 또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랑 상호작용하면서 커간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아기 때는 크는 게 확확 보이지만 어느 순간 노인이 되거나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크는 게 확확 안 보이죠. 예. 그러면 창의성은 개발되는 걸까요? 회복되는 걸까요? 네, 전 두 가지면 다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어릴 때 아이들이 사실 저희는 더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약간의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최근에 창의성의 연구를 들여다보면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중심으로 특정한 직업군, 나이, 뭐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창의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위에 점하는 내용이었는데 요새는 많이 바뀐 게 아이들은 편견이 일단 없다 보니까 고무장갑을 줘도 머리에 쓰기도 하고 발에도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창의적인 게 많이 발휘되죠. 우리는 딱 이제 설거지하는 거 이렇게 있지만 하지만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창의성이 굉장히 많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선생님들 점심 때 이제 이렇게 음식 받으셨잖아요. 딱 내가 앉아야 할 자리. 그래서 최대한으로 많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그것도 이제 일상 창의죠. 저도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가정보육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냉장고 파먹기 막 하면서 나름 창의적인데 또 문제 해결력, 그죠? 과제 도출력 이런 것들. 네, 자 제가 창의성을 사실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 도시가 창의적이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창의 시민력, 사실 시민력이 그 창의 도시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창의적인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예술로 들어왔을 때 다양한 사실 유형이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창작을 한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공간 여기 이제 교육, 생활, 복지, 환경, 축제, 관광.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묻기보다는 이제 문화예술 영역에서 사실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성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스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사실 할 때
굉장히 주요하게 계속 이야기 듣는 게 수요자 맞춤의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 얘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도봉에서 생애 주기의 수요자 맞춤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인구 사회학적인 거 이제 이렇게 약간 브리핑 해드렸잖아요. 어떤 부분이 되게 중요할까요? 네, 신체, 뭐 가정 환경, 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어느 방학권, 뭐 도봉권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또 이주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생애 주기별 교육이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학교라고 하는 건 어쨌든 1차 의무 공간 안에서 학교 예술 교육이 사실 다소 축소가 된 부분이 있지만 뭐 종합계획이나 여러 조례들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역을 알고 예술을 향유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질의 어떤 콘텐츠 이런 부분에서 항상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아카이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따가 또 우리 아마 장훈 선생님이 또 얘기를 살짝 언급해 주시겠지만 우리 도봉문화원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아카이빙이나 연구 또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기록해 간다면 그 지역성과 지역학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역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는 부분, 주교한 지역의 자율성. 그래서 그럼 과연 지역 고유의 컨텐츠는 무엇이 있는데 다른 데랑 차별되는. 그래서 제가 튜토리얼 이번에 할 때 두 조로 이제 나눠서 우리 도시를 브랜딩하라라고 했을 때 서울의 끝인 이 끝이 자랑스러워요.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중요한 지역성으로 뽑더라고요. 하지만 또 다른 경기도 이제 시작점이 되는 부분, 그리고 다른 조 같은 경우에는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다. 저는 대부분 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도시적이지도 않고 너무 또 자연이 아닌 이 두 가지를 다 융합하면서 균형감 있게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도봉은 그거에 딱인 곳이다. 그리고 교통이 너무 편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에 맞는 콘텐츠를 막 세부적으로 막 했어요. 그러니까 막 나름대로 또 SWT 분석해가지고 이제 아레나가 생기고 폐교가 생기니까 거기서 어떻게 지역성을 도출할 수 있을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지 열띠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제언을 드리는 건데, 지역문화예술교육이 이제 지역에서 제도적으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어쨌든 예술교육 전문 인력, 그쵸? 매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사실 이제 어떤 결정권자들, 그러니까 굳이 학교로 치면은 교장교감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면 우리 도봉문 원장님들, 뭐 소장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먼저 예술 샤워를 경험해야 돼요. 예술교육을 경험하고 문화예술 경험하신 분들은 확실히 계속해서 그걸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습 공동체, 그러니까 예술 강사분들이나 또 지역의 매개자들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또 이것을 활류할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토론해 주시는 입소의 전주희 대표님이 이런 거 굉장히 잘 해주시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 모니터링, 지역의 자율성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는지, 그리고 또 지지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현장 기반으로 평가 체계를 만드는 거, 이런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조금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4분 안에 끝낼게요. 전략과 실천 방향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 도봉 브랜딩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문화 콘텐츠는 생각보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미지가 중요한데 인식이 만들어져서 평판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떤 도봉하면 떠오르는 거. 글도 중요하지만 딱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도봉 문화하면 떠오르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화도시 도봉 마스터플랜 19년도에 보고서 잘 내셨는데,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하였는지 점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음악 문화도시로 브랜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악하는 사람들 굉장히 지원 나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방향성이 또 맞는지 뭐 3년, 5년 점검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는 이제 지방행정학회에서 지역문화의 발전 형태 모델 점검을 이제 얘기한 건데요. 한번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문화원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통합적 사고로 이제 기획, 경영, 평가, 관리하는 사실 전문가가 도봉문화원에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사실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조금 제안하고 싶은 게, 도봉이 이게 이제 요거 심볼도 이번에 새로 만드신 걸로 아는데, 그 다양성이라는 말이 도봉하면 항상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새 또 굉장히 화두가 되는 포용, 그럼 포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도시가 평생 배우는 문화적인 평생학습 도시,
그러니까 평생학습 도시를 요새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약간의 어떤 직간접 비용을 이제 시도랑 매칭해가지고 하는 정책 사업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이제 평생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도시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인구 구조적인 부분이나 도봉의 어떤 무드랑은 좀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언을 해보고요. 이 책은 사실 공존이라고 하는 게 예술에 굉장히 주요하게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제 누구랑 공존하는 거 피곤하시긴 하죠. 근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게 답이라면 요새 이런 부분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대립 요소를 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이감성 통합 인재라고 하는데 약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언가를 매개한다면 어떤 키워드가 좀 떠오르는지 저는 이제 질문 드리려고 이걸 굳이 가져왔는데 이건 이제 맥신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술을 통해서 그러면은 공존이나 다양성 그리고 발현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상상력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예술 언어, 개인적인, 그래서 사회적 상상력 이렇게 책에 이제 블루기타 변주곡에 나온 책들을 제가 이제 약간 한 땀 한 땀 키워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예술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어떤 시민성이나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것, 오른쪽은 이제 사회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동의하실까요? 우리 아까 어떤 선생님이 춤 굉장히 잘 추시는 리듬감, 오른쪽에서 이제 춤을 계속 추시면 표현력 개발과 협동 능력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뒤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경험을 하고 삽니다. 하루에도 많은 경험을 하고 이제 미래에도 할 거고 과거에도 했지만 많은 경험을 다 기억하시진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타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제 들여다보면서 나의 취향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또 예술 교육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경험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경험하면 계속 경험하게 하는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학생분들한테도 대학원 학생분들에게도 당신이 강의나 또는 이제 어떤 장르든 학생분들이나 참여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하나의 이야기, 질문을 꼭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저도 그렇지만 편견이 많습니다. 편견을 뭔가 지우고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또 좋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이제 도봉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살아가는 어떤 지역성을 발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과제를 도출하는 심포지엄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안내를 우리 주 선생님께 받아서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발표하고 조금 더 약간 예리하거나 또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토론 때 또 마저 이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낸 책인데요. 너무 졸고라 부끄럽지만 이 노란색 삶이 사랑한 예술책과 올해 이제 낸 창의융합 예술교육 책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 원하시는 책 먼저 하나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고 제가 점심 식사 마치시고 맨 처음 들어오신 선생님 기억합니다. 제가 그분께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